안녕하세요. 귀농 7년차 TV 안동댁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골에 이렇게 귀농해서 생활하다 보면은 아마 초반에는 아르바이트를 한두 번 하게 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하게 되는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거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적의 사과라고 들어보셨어요? 보통 농산물은 상온에 오래 보관하게 되면은 곰팡이가 쓸거나 썩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사과는 썩지 않고 마른다고 그래요. 그냥 수분이 빠지면서 마르기만 한다고 그래서 기적의 사과라고 하는데, 그게 일본의 어떤 사과 농부가 거의 10년에 걸쳐서 무농약 재배에 도전하고 결국은 이제 그 무농약 사과 재배에 성공한 이야기인데, 책으로도 나와 있고 영화로도 나와 있거든요. 만약에 뭐 앞으로 농업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면은 친환경을 하든 안 하든 그냥 한 번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기적의 사과라는 영화를 남편하고 같이 봤는데, 또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그 주인공이 겨울 농한기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노동판에 일을 나가요. 일을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을 거예요. 깡패인가 누굴 만나서 그 힘들게 벌은 돈을 이렇게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거 보고 참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시골에 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농사 경험이 없다 보면은 처음 한 2, 3년은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대부분. 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아무리 시골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최소한의 비용은 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아마 한 번쯤은 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걸 했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거는 아무래도 농사 품앗이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품앗이는 내가 저 집 가서 농사를 도와주면은 또 그 집이 우리 집 농사를 도와주고 이런 노동력 교환의 측면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품앗이는 사실 일당이에요. 그래서 농번기에 이제 사람이 필요할 경우에 하루 일당을 받고 가서 일을 해주는 거죠. 근데 요즘 시골에 뭐 어르신들 많이 계시고 일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농번기 되면은 농사 일자리는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요즘은 외국인 노동자 많이 쓰더라고요. 주로 이제 동남아 쪽 분들 많이 봤었는데, 최근에는 뭐 우즈베키스탄이나 그런 쪽에서 오신 분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그렇다 해도 농번기가 되면은 거의 그 시골의 할머니들은 총출동돼서 품앗이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하려고만 하면은 저는 품앗이 일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고추가 주장목인데, 봄에 이제 고추 심을 적에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고추를 심기 전에 밭을 먼저 마련한단 말이에요. 밭을 이제 뭐 그 전년도에 농사지었던 비닐을 걷는다든지, 겨울이 끝난 밭에 그 관리기를 갖고 들어가서 두둑을 만들고 거기다 비닐 멀칭을 씌워서 밭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은 보통 남자분들 많이 하시고요. 밭이 준비가 되면은 그때 남녀 가릴 것 없이 가서 이제 고추모를 심는 것부터 해서 전부 사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즌 일거리는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동네마다 틀리겠지만 요즘은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들고 인건비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모르긴 해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반일이면은 한 6만 원 전후로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애 낳고 키우면서 품앗이를 안 간 지가 몇 년 돼가지고 요즘 시세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요즘 그래도 여자 같은 경우는 한 6, 7만 원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거의 10만 원 전후 보면 될 것 같아요. 드문 경우긴 하겠지만, 저는 어떤 얘기 들었었냐면은 어떤 부부가 자기네 농사 안 짓고 품앗이만 해서도 몇 천만 원 번다는 얘기 들었었거든요. 그좀 몇 천만 원까지는 오바일 수 있는데, 품앗이만 해도 아마 먹고는 살 수 있을 거예요, 농번기 때는. 그래서 품앗이가 단순히 돈을 번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저희가 농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품앗이를 가서 농사의 일년 과정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품앗이는 좀 많이 추천드리고요. 처음에는 내 땅을 크게 준비해서 오는 것보다는 임대를 하던 구입을 하던 조금만 마련을 해서 내려오시고, 그 조금에 심으면서 남는 시간에는 품앗이 다니면서 다양한 작물들도 경험하고 농사 경험 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 돈까지 버니까 더 좋죠.
농번기 말고 농한기, 겨울에는 농한기잖아요. 농번기 때는 농사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농한기, 겨울 이제 농한기에 접어들면 농사일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산골 지역 같은 경우는 산불감시 일이 있어요. 일종의 공공근로 비슷한 건데, 면사무소에서 이제 가을 되기 전에 공고가 올라오거든요. 거기에 지원하시면은, 조건은 차가 있어야죠. 그럼 차에다가 확성기를 달고 자기가 맡은 지역의 마을을 계속 순찰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확성기에는 그 노래 틀어놔요. 뭐 산불 감시 그 홍보송 그런 거 이제 노래 틀어놓고 뭐 그런 안내 멘트 틀어놓고 계속 운전하고 천천히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혹시 산불이 나면은 하겠죠. 그리고 또 어디서 뭐 불을 피운다고 그러면 가서 불 피우지 말라고 뭐 걔도 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산불 감시 일자리가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 12월부터 4월 달까지인가 아마 그렇게 있을 거예요. 거의 최저임금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듣기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전후로 받는다고 그랬는데, 요즘은 최저임금이 올랐잖아요. 올라서 모르긴 해도 100만 원은 넘게 받을 거예요. 기름값을 별도로 주는지는 저희가 해보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겨울에 농한기 때 대부분 이제 시골분들 회관에 가서 할머니들 미나토 치시고, 남자분들은 고스톱 많이 치시거든요. 뭐 그런 것보다는 뭐 이런 산불감시 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시골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겨울철에 할 수 있는 일 중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남편도 몇 년 전에 이제 주변 분 소개로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운전하면서 가다 보면 산에 간혹 가다 이렇게 초록색 가빠 같은 걸로 이렇게 막 군데군데 덮여 있는 거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뭘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남편이 일하는 거를 보고 나서 안 거죠. 그게 소나무 재선충병이라고 요즘 소나무 전염병이 되게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산림청일 거예요, 아마. 거기에서 그 방제 사업의 일환으로 사람들을 써서 산을 다니면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걸린 소나무를 잘라서 한 곳에다 이렇게 모아두고 거기다 어떤 약품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초록색 가빠 같은 걸로 이렇게 덮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산에 다니면서 재선충병 걸린 나무를 자르고 모으고 그런 처리를 하는 일을 이제 겨울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그때 하루 일당이 얼마였지? 기억이 안 나. 아, 그게 벌써 한 3년 전인가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그것도 겨울 농한기에 딱히 뭐 다른 일 없잖아요. 그때 몇 달 하기에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골에서 가장 흔한 일로는 뭐 농번기 때 품앗이, 그리고 농한기 때는 산골 같은 경우는 산불 감시랑 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 이런 것들을 아마 흔하게 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들어와서 한 3년 차 되던 해인가 3-4년 차 되던 해에 저희 남편이 이제 뭐 공구 같은 거 다룰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쓰는 창고나 이런 거를 이제 직접 만들어 썼었는데, 그때 저희는 세자재를 쓰기보다 시내에 있는 고물상에 가서 중고자재 갖다가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고물상을 좀 자주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그 고물상 그 주인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맨날 와서 뭐 만든다고 사가니까 이제 기억하시고는, 아, 뭐 건축 같은 거 하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공구 이런 거 다루고 집에 있는 창고나 뭐 닭장 이런 거 만든다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이 일이 좀 많이 있어서 바쁜데 시간 날 적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돼서 주 일당이죠. 건축 일을 좀 갔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이제 내 밭에 농사일을 하면서 이 농사일이 매일같이 뭐 출퇴근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일 하다가 그분이 뭐 연락이 와서 이런 일이 있는데 뭐 저 며칠 해줄 수 있냐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며칠 일도 하고 또 와서 내 농사일 하다가, 그러니까 건축일 같은 경우는 비정기적이죠. 뭐 출퇴근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며칠씩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일 도와달라고 연락 올 때마다 가서 그런 거 했었어요. 그럼 그때는 건축 일당은 하루에 15만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분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이제 일을 몇 번 했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서 주변에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이제 막 만나게 되잖아요. 일하다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이제 건축 관련 일 하시는 분도, 건축 일이라는 게 제가 보기에 그 고정으로 사람을 쓰기에는 그 일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뭐 큰 업체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그런지 그 일이 되게 좀 비정기적이다 보니까 사람 구하기가 쉽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일하다 보니까 그런 게 또 인연이 돼서 뭐
농번기든 농한기든 뭐 일하는 중간중간에 그런 거 도와달라고 연락 오면은 가서 건축일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고 짓는 영상 올리면서 되게 반향이 컸어요. 뭐 저렇게 지으면 안 된다, 뭐 기타 등등 모르고 생고생한다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남편이 그때 일 다니면서 창고 엄청 많이 지었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규모의 창고부터 저기 농공단지에 있는 큰 규모의 창고까지 창고 건축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차피 저희 집에서 쓸 거고 저희가 농사 규모가 커서 뭐 이렇게 큰 창고가 필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저희 있는 자재로 형편껏 만들었던 건데, 뭐 그런 전후 사정 모르시니까 좀 그런 의견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는 농사 품앗이보다는 건축 일을 조금 틈틈이 연락 오는 대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용접을 할 줄을 안다든지 뭐 기계 같은 거 다룰 줄 아신다 그러면은 시골에서 그런 관련 일 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아르바이트 중에, 제가 인제 귀농 첫 해에 이제 유기농에 빠져 가지고 친환경 한다고 인제 열심히 시도를 했는데, 친환경이 제가 아까 기적의 사과 말씀드렸지만 1-2년 안에 그 성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다가 저희가 농사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첫 해에 인제 뭐 농약이나 이런 거 화학비료 안 치고 한다고 해 봤는데 사실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그 뒤로도 사실 농사로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저희도 생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귀농 3년 차에 제가 그 농업기술센터의 기간제 근로자로 일을 했었어요. 농사일은 이제 남편 혼자 하고 주말에 이제 제가 도와주는 걸로 하고, 저는 그때 농업기술센터에, 요즘은 유용민생물센터라고 그래서 유익한 균을 배양해서 무료로 이렇게 보급하는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유용미생물센터에 가서 그 균을 배양하고 만들고 이렇게 그걸 배포하고, 그러니까 주에 하나씩 이렇게 농민들한테 오면은 드렸었는데, 그런 일련의 업무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 10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일했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도 거의 최저임금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6시까지 주 5일 근무하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좀 더 받았었어요. 한 110만 원, 120만 원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벌써 한 5년 전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작년부터인가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기간제 근로자 하게 되면은 제가 계산해 보니까 150만 원 이상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시골에서 150만 원 정도면은, 제가 저희 생활비 100에서 15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0만 원 정도면은 더 쓰는 집도 있긴 하지만 생활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기간제 근로자를 10개월 했었죠. 일하면서 보니까 뭐 농업기술센터, 시청, 모르긴 해도 군청, 하여튼 그 시골에 내려가도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사는 곳은 안동시다 보니까 좀 더 많죠, 그 공공기관이. 근데 그런 공공기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꽤 많이 쓰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저는 유용민생물센터에서 일을 했었지만 사무실에서 사무보조하는 기간제 근로자도 있고, 또 농업기술센터에 가면은 그 시험포라고 해서는 뭐 비닐하우스에 이렇게 농산물 시범 재배하는 것도 있고, 또 사과 시범 재배포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데서도 직원들이 그 농사일을 다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써요. 그리고 요즘 농기계 임대센터 있단 말이에요. 농기계 임대센터에서도 기간제 근로자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농업기술센터나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하면은 돈도 돈이지만 다 두 군데 다 농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관련된 사람들도 알 수 있고 뭐 여러 정보도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일하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제 생각이에요. 저 해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농기계에 대해서 뭐 수리를 한다든지 뭐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은 그쪽 뭐 직원들 알아둬서 나쁠 것도 없고, 또 뭐 사과밭이나 기타 비닐하우스 그 시범 재배포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농사 기술도 익힐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부부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한 명은 농사일을 하고 한 명은 기간제 근로자 일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태에 저희 동네가 이제 고추 농사 많이 하고 안동에 고추 공판장이 큰 게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는 동네 분께서 그 홍고추 사서 말리신다고 쫓아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홍고추를 좀 사다가 저희가 이제 기계에다가 말려가지고 그거를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제가 살았던 지역 카페에다가 올려서 좀 팔아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일종의 유통을 한 거죠. 내가 여기 뭐 공판장이나 동네에 있는 농산물을 사서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건조를 해서 판다든지 해서 그거를 이제 내가 도시에 있는 인맥이든 뭐 카페들 이런 데 통해서 이제 공동구매식으로 팔았던 건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직접 농사를 짓는 것도 방법이지만 시골에 내려와서 농사 짓지 않더라도 농산물 유통 쪽으로도 본인이 그쪽에 어떤 뭐 소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쪽으로 맞는다고 하면은 직거래를, 왜냐면은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온라인에 직거래를 하려고 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내가 대신 중간에 뭐 그분들 거를 이제 구매를 해 가지고서는 어느 정도 마진을 남기고 도시인들한테 판매를 하는 그런 유통 같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해 보거나 주변에서 보았던 이제 시골에서 할 법한 아르바이트를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는 직업에 귀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아유, 내가 명색이 대학까지 나와서 잘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내려왔는데 결국 이런 일 하려고 내려왔나, 이런 식으로 만약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은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그죠? 직업에 뭐 귀천이 있나요? 어차피 다 돈 벌자고 하는 거고, 뭐 은행을 다니던 뭐 공무원을 하던 대기업을 다니던 결국 일이란 게 저는 다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그죠? 그냥 돈이라는 게 내가 어떤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아르바이트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런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알게 모르게 내가 배우는 것들도 있거든요. 인맥도 쌓을 수 있고.